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은선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등 이 규제 지역 제도에 대해서 전면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 시행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 규제 역효과만 발생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규제 지역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리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날지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초기 투자 금액은 적지만 서울 알짜배기 지역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 크게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 지금 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그 내용들 좀 짚어드릴 텐데요. 두 지역에 대한 정보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해 있는 지역 분석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두 지역에 대한 정보도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시세 차익을 누려보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투자에 알맞은 지역들은 또 어디가 있을지, 그와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태풍 지나가고 나니까 또 태풍 온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 태풍에 또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오늘은 또 이제 역세권 개발, 이런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수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네,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아시고, 네, 그런 사이클이라든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들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 이 부동산 고수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투자는 네, 현재 이 바람에 얹혀가는 겁니다. 현재 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항상 늘 하고 있죠. 모든 정책에서는 시작과 끝은 항상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규제적인 부분에서 그게 완화가 언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완화에 대한 그런 제스처나 그런 그 마지막까지 결과적으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마지막에는 공급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모아타운이라든지 요즘 들어서는 역세권 시프트 부분들도 또는 신속통합기획들도 많이들 찾고 계시긴 한데 사실 모아타운이나 또는 일반적인 이런 그 민관 같이 공동 합작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이런 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굉장히 그런 오해 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준비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시프트를 요즘 들어서 많이들 찾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250m 또는 350m 이내에 지어지는 그런 공공과 이런 민관이 같이 합작으로 진행되는 그런 개발 모델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고층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권리 산정일 기준인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세미나에서 오시게 된다면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서로는 이제 각설하고 제가 오늘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짧게나마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바로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재개발 정비 모델입니다. 자, 이런 정비 모델이 어떤 것이냐? 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장기 전세라고 해서 뭐 공공 임대와 민간이 같이 들어가는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장기 전세 일반 공공 임대라 형태의 그런 아파트를 띄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민간이 들어가고 일부는 일부 공공 임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고요. 주변 전세 시세 대비했을 때 이제 80% 이하 기간은 최장 20년 정도까지를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기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메리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 모델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런 목표를 두고 있는 이유는 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개념을 소유해서 거주로 이제 바꾸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공공임대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특히나 이 서울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서울시 그 중에서도 역세권 시프트에서는 가장 알맞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관할 시가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면서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그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증가한 용적률 면적에 대해서 50%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확보를 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같이 공동 합작이다 보니까 관도 또는 민간도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 용적률 상향을 받죠. 그 상향받은 부분의 50%를 관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이 일단 사업성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개발이익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적률 완화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좀 하락한다는 거죠.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 토지와 토지 등을 갖고 계시는 그런 조합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좀 고층의 형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원 분담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 모델보다는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모델 자체가 상당히 부담금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용적률 완화를 그래서 얼마 정도 시켜두느냐. 현행 500% 정도인 부분을 700% 정도까지 상향을 시켜줍니다. 층수 제한도 35층을 층수 제한을 좀 이런 부분들을 폐지를 하면서 잉여로 발생했었던 용적률 발생되는 부분들을 좀 없애주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비 모델이다. 자, 그리고 2024년도까지 고밀 개발에 대한 그런 가능한 1차 역세권을 현재 250m였죠. 250m를 350m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를 합니다. 앞으로 한 2년 남았죠.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의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 100m 정도 가량이 늘어났는데 100m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뭐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 주거 형태에서 100m 반경 100m는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좀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도까지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또는 많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시 현재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고급 주택을 원가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확보된 부분들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낮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이나 또는 이런 민관 둘 다가 양쪽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비 모델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세권 시프트 개발 투자하실 때 우리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모아타운에
그런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역세권 시프트도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권리 산정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지금 재개발 모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권리 산정일 제한이 없다. 이 얘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반 민간 재개발이 가지고 있었던 관리 처분 단계 이전까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언제 착공 기준일이냐, 완공 기준이냐, 준공 기준이냐 이런 것들 많이들 고민하시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부분들이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그런 모델이고 투자 또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이외에도 법정 요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내용들에 해당하는 그런 역세권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지역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자, 첫 번째는 구역 내에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60% 이상이어야 되고요. 노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30% 이상 밀집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소 필지, 좀 협소주택이라든지 이런 작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죠. 150제곱미터 미만 이런 협소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과소 필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비율이 4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2층 이하 점일 이용 건축물 비율 자체가 5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그런 진행 속도를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민 동의율이 이제 50% 이상을 받아서 구청의 요청이 가능하고요. 50%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70%, 75%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한 50% 정도만 일단은 동의율을 받아서 구청에 요청을 하고 사전 검토 후에 67% 이상 동의율을 얻으면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역 인근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역이라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역 인근의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입지 특성화 지역이거나 또는 환경 보호를 필히 받아야 되는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필히 좀 피하시길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는데요. 이런 역세권 시프트가 어떤 지역들이 되느냐. 지금 현재 여기 완성되어 있는 곳도 되기도 하고요. 또는 앞으로 여기 완성될 지역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 지금 모아타운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민간 재개발도 가능하고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덕동을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점점 계속해서 고가의 지금 가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빨리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고덕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남 4구 안에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강남 4구 안에서 자, 이렇게 도로망이 좋고 이렇게 교통망이 좋으면서 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입지들 중에서도 특히나 교통망, 앞으로 현재 지금 5호선이 있고요. 9호선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고덕동 라인들이 바로 9호선의 초역세권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되면 역세권 개발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비지밸리가 바로 내 집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지밸리도 여러 개의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장 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업들이 입주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많은 유동인구라든지 주변의 고정인구,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인근에 물론 아파트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들 아시죠?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나와 있는지. 기본적으로 30평대가 거의 한 18억 정도에서 한 20억 정도대 호가하고 있고요.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넘어간다 하더라도 15억에서 16억 정도를 지금 현재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라인들은 지금 조정이 조금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하락폭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대규모 개발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정이 큰 폭으로 오지 않는다.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도로망과 올림픽대로 이런 라인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 개의 기업체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로망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새 아파트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 또한 굉장히 크게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면서 거기에다가 대규모 업무타운들까지도 조성이 되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3의 황금 노선인, 제2의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호선 라인들도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호재들도 많고 입지들 또한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죠. 자체적으로도 네, 그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9호선이 완성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교통 호재들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강남이나 또는 광화문 라인들의 강북 접근성, 도심 접근성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해지는 그런 노선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될 것이고요. 제가 고덕동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 재개발 또는 재정비 이렇게 라인들이 좀 몇 군데 좀 눈에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2-1지구라든지 2-2지구라든지 또는 1지구 라인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세 군데가 제일 물망에 오르고 있죠. 자, 이 지역 중에서 제가 2-2지구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2-2지구가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강동구 고덕동 안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바로 앞이고 비지밸리가 바로 내 집 앞마당에 있으면서 좌우에 공원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라인들, 초등학교 라인들까지 다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군을 품고 있으면서 주변에 공원이 많고 내 집 앞마당에 바로 9호선의 초역세권 자리를 가지고 가면서 길 건너편에는 네, 대형 업무타운이 조성이 될 수 있다. 그 대형 업무타운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2-2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율 충족 여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노후도, 노후 연면적, 그리고 과속 필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접도율, 호수 밀도, 그리고 주차난 등등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고덕동입니다. 저는 고덕동 라인들을 1지구와 2지구 라인들을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서 이 지역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딜지 한번 꼭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라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인 명도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명도 부분에서 특히나 임차인들의 반대가 상당히 또 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개발 모델을 좀 투자를 하실 때에는 상가주택들이 많은 곳들보다는 단독 다가구고 있는 곳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네, 이번에 네, 층수 제한, 35층 층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한강변 라인들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겠다라고 한 내용들도 바로 이 강동구 고덕동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입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강 라인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덕 비지밸리 굉장히 많은 대형 업무타운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도 들어올 것이고요. 150여 개, 그리고 유통단지와 첨단 R&D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도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프라 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개발 사업 중에 하나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완성되느냐? 바로 2-2지구 앞에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9호선 완성, 바로 앞에 완성이 될 것이고요. 샘터공원역이 완성이 된다면 9호선이 바로
1, 2분 거리, 뭐 길어봐야 2, 3분 정도 거리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현재 1.5룸 또는 2룸, 대지 지분 6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좀 1.5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을 가져와 봤습니다. 4억 7천에서 4억 7,500 정도의 시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한구 투자하신다면은 한 2억 원 초반, 2억 1천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겠고, 월세 시에는 3천에 12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금을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대략적으로 이 또한 월세도 2억대 초반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2억 원대 초반의 재개발 또는 역세권, 뭐 재개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민간 재개발 등등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런 강동구, 고덕동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지역 보셔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요 내용들이 좀 많이들 귀에 속에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임장 활동을 가봤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지역을 임장 활동을 해보면서 또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지역은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동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죠. 가좌역 시프트 개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 지역은 마포구 성산동, 다들 아시죠? 마포. 네,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상암동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DMC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가좌역 시프트 개발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마포구청역 6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안에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의중앙선이라든지 또는 공항철도 라인들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앞에 바로 강변북로라든지 뭐 올림픽대로 등등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거기에다가 내부 순환로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서울의 중심 노선들, 특히나 서울의 중심 간선도로망들을 가깝게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합정이라든지 또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마포에서 가장 또 유명한 그런 뭐 구청이라든지 네, 이렇게 임차 놓으시기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뭐 연트럴 파크, 뭐 홍대 거리, 세브란스 병원, 뭐 현대백화점, 현대몰까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뭐 쇼핑몰이라든지 또는 업무타운 또는 이런 뭐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깝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까지도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놓으시기 장기간 임대 놓으시기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 임차 놓으시기에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걱정 없이 또는 임차 내놓으실 때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대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 특히나 1.5룸이나 또는 원룸 이런 형태들도 충분히 수요를 받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통이 좋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동 가깝고 길 건너편으로 마곡이라든지 용산, 여의도 뭐 그리고 도심 라인들까지도 연결성이 좋은 노선들과 그런 도로망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재개발 지역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 중 하나다. 자, 이 지역은 한 1.5룸 정도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에요. 굉장히 오래돼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그런 주택들을 찾아보신다면 지금 현재의 세금적인 부분도 또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1.5룸이면 좋겠고요. 또는 원룸보다는 좀 1.5룸이 대지 지분이 좀 크니까 대략적으로 6평 이상의 네,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산동 라인에는 이렇게 조금 오래돼 있지만 뭐 리모델링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신다면은 시세가 한 3억 7천에서 3억 7,500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금액대가 지금 무난히 네, 걱정 없이 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2억 2,500에서 2억 한 3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로 인한 이제 시세 차익까지 누려보실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들 가득 담아서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전해드리면 좀 아쉽지요. 저희가 시크릿 정보까지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일요일 날 저희 세미나 진행하는 거 아실 겁니다. 세미나에서 오시면
요즘에 전세, 깡통 전세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상당히 걱정이 많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서울 안에서도 이런 여의도라든지 마포, 목동, 용산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가깝게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34평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84제곱짜리죠. 34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형 신축 아파트인데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4억 원대의 전세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지역들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오셔서 궁금증 또는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세미나에 대한 주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고민을 하고 어떤 것들을 주로 좀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보이시는 것처럼 논현동에 있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아래 나온 전화번호 있죠. 02-2638-3994번으로 선착순 10분이니까 빠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도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또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이슈들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지역 정보까지 또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슈적인 내용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뭐니 해도 용산이죠. 자, 용산 어떤 식으로 투자 임하면 좋을지 어떤 이슈들 체크하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준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용산은
50만 제곱미터의 땅이 10년째 방치가 되어 왔습니다. 일단 민간에서 10년 전에 이제 개발을 시도를 했었다가요. 그게 무산이 되면서 그 땅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서울 여의도 광장의 40배, 여의도 공원의 약 2배 정도 사이즈의 이제 공원이다. 근데 지금 이 빈 땅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으로 계산을 한다면 15만 평 정도가 됩니다. 15만 평 정도의 땅이 그대로 있었다. 근데 이 땅을 이제 요번에 개발을 하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요,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개발을 하면서 좀 사업성이 이제 뚜렷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공에서 이제 기본 인프라들을 마련을 해줄 거고요. 마련이 된 지대를 이제 땅을 민간에다가 분양을 해주면서 민간에서 창의적인 건물들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을 이제 좀 유치를 하는 이유는요, 이 공공에서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업무지구에 걸맞는 건축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게 창의적이고 이제 좀 세련되고 새로운 건물의 시도들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뒷받침되는 이제 정부 정책들은 용적률 완화입니다. 지금 롯데타워가 지금 용적률이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이제 완화를 해줄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1,700%까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이제 창의적인 빌딩이 용산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를 띠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용산 정비창 부지는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 용산 정비창 부지가 여의도랑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용산 정비창 부지를 옛날 구도심까지 거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8분 정도 걸리고요. 지금 이제 강남까지 거리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신분당선이 이제 만들어졌을 경우에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여의도까지도 1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3도심과의 거리가 굉장히 시간적 거리가 짧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도 1호선, 그리고 4호선, 6호선 여러 가지 노선들이 지금 이제 용산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GTX B노선, A노선, 신분당선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명실상부 교통의 이제 허브가 될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에는 UAM이라는 이제 상업용 드론 택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용산에는 여러 가지 교통 시설들이 이제 환승 시스템을 갖추는 복합 역사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서울 도심 그리고 외곽 수도권으로도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는 도로들이 이제 용산에 집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역할들을 이제서야 좀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금 이제 4가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융복합 국제도시, 입체 교통도시, 녹지 생태도시, 스마트 도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테크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모든 과학기술의 집약체를 용산에다가 이제 몰아 넣어 두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건물이건 이제 상업용 건물이건 주거용 건물이건 간에 그 건물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융복합 국제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최초 국제 자족 도시가 생길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제 용산 개발은 해외 자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우리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제조 시설이라든지 유통 시설이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회사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인재들도 우리나라 인력들도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됐을 때 이제 함께 들어오는 게 해외 주재원이라든지 해외 인력들도 같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외국인 생활 인프라까지 이 용산에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용산을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국제 의료 시설이라든지 국제 교육 시설 등이 이제 용산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 시설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용산에 이제 해외 이제 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기술력을 가진 인력들,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액 연봉에 이 거주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인프라들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인프라들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랬을 때 이 인프라들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의 수요뿐만 아니고요, 지역 외부에서의 수요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들이 지금 용산을 지나쳐서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철도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철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 3개의 노선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총 8개의 노선이 지나게 될 텐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요. 앞으로 추가될 노선들에 대해서도 용산에 지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더 추가적인 노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UAM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공항까지 한 차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계획은 잠실과 수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이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발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창동, 연신내, 그리고 양재, 청량리 등 지금 이 지역들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GTX 정차역입니다. 우리가 GTX를 만들 때요, 기존의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트리플 역세권의 GTX를 만드는데요. 지금 UAM 노선까지도 GTX 노선에 이제 비례하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UAM 노선이 지나는 이 역사들은 복합 역사들이 생길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기대 가치가 좀 높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3도심에서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이제 이 도시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들이 강남에 밀집되다 보니까 굉장히 포화 상태고요.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도시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동떨어진 데다가 새로운 위성도시라든지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 도시들의 이제 요건들을 충족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선택권이 바로 중앙에다가, 이 도시들의 중앙에다가 이 도시의 기능들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기능으로 좀 이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목표인 거고요. 지금 이제 중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여의도구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심 업무 지구, 사업체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집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용산의 역할을 좀 이제 크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존의 도시들의 업무 분산의 기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이제 서울시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산 개발에 대해서 좀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성상 주변으로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테크 도시, 이제 테크 도시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도시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이 도시 두 도시 간에는 굉장히 연계성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국제 도시가 용산이 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이 여의도가 될 텐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지구, 이 탈홍콩화를 하려는 금융 회사들의 집결지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국제 금융지구의 형태를 갖추고 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도시로서의 기능을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같이 맡아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게 여의도가 되는 거거든요. 기술과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두 지역 간의 연계성이 국제 지역으로, 국제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부가 되는 국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같이 전담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연계성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85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15만 평이죠. 두 개의 지역의 이제 사이즈의 크기가 좀 나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좀 양옆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품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용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의도를 중심으로요 반경을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이 두 지역에서 이제 유효 반경을 봤을 때 겹쳐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포구랑 이제 동작구가 되겠는데요. 마포구, 동작구는 여의도와 이제 용산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겹쳐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으로 이 개발 효과들이 분산이 될 수 있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용산에서 이제 수혜 지역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정비창 부지가 되겠죠. 지금 이제 첫 번째 지역은 여의도 영등포 지역입니다. 여의도 영등포 지역은 여의도가 이제 국제금융지구로 개발하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요. 사실 여의도는 지금 규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로 직접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여의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의 영등포 쪽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정비창 부지 주변 지역은 사실 지금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지역이 원효로 1동, 2동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들어가시기는 굉장히 힘들고 아무래도 투자 금액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의 이제 동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이 정비창 부지의 확장이 좀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태원동과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정비창 부지와도 굉장히 가깝고 그 옆에 용산 그 공원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가 될 용산에서 용산 이 공원은 손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 공원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공원 주변의 땅들은 사실 굉장히 고가의 주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으나 이 지역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언덕이라든지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에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포구 지역은 이 여의도와 이제 이 정비창 부지 용산에 이제 교차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교통편이 굉장히 편합니다. 용산으로든 여의도로든 그리고 이제 서울 중심, 구도심으로도 이제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마포구에 대한 이제 용산 개발에 대한 수혜도 그 또한 이제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과 관련된 부분들 먼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용산에 대한 이제 다양한 호재거리들이 들리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대한 전략들 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자,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과 관련된 이슈 먼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이제 관심 투자처들 정보까지 만나봐야 되겠죠. 어떤 것부터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지역은 마포구 창천동의 이제 광흥창역 부근입니다.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랑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 구도심 이 세 가지의 주요 도심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용산과 여의도에 교차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지역은 광흥창역인데요. 광흥창역이 6호선으로는 이제 용산과 굉장히 가깝지만 여의도와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 광흥창역에요. 서부 경전철이라는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여의도역까지 바로 한 정거장으로 이동이 가능해지시기 때문에 5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해지실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광흥창역에 굉장히 이제 서부 경전철에 이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광흥창역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광흥창역 주변으로 역세권 도시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도 굉장히 진행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시세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여기는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예상 실투자액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망원역에서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시세는 5억 3,500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정동은 뭐 마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역이 합정동인데요. 합정동은 사실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뭐 교통편으로 본다면 이제 2호선, 공항철도 6호선, 경의중앙선, 서울 5호선까지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망원역과 합정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역 또 편리하게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합정동의 이제 노후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빨갛게 표시될수록 이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합정역 주변으로는 사실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기도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합정동 주변으로, 합정역 주변으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뭐 무화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합정동을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망원역과 합정역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역 다 이용하시기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노후도도 충분히 충족이 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시세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1억 4,5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선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마포구 창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후에는 이제 합정동까지 각각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렸어요. 이제 마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보다 더 탄탄한 전략들 여러분께서도 같이 한번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지역들에 대한 지금 매매가 시세 통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죠. 현재 시세는 4억 원 후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강변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와 관련된 호재거리까지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지역은 5억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5억 3,5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세이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연락 주셔서 보다 더 탄탄한 전략까지 함께 또 듣고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용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처가 요즘은 용산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개발의 호재거리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산에 대한 그런 또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용산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에서 보다 더 많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고 시간들 한 번 더 보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니까 이거 시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릴게요. 02-1638-3994번 아래 계속해서 번호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 정보들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정보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용산과 그리고 마포가 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는 함께 또 누려보실 수 있는 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투자처가 이 두 지역만 있는 게 아니지요. 더 많은 투자처들도 분명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보고 계시는 투자처들에 대한 고민들까지 있으실 텐데 그 부분도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까지 안내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요. 편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